안녕하세요. 마니마니 구독자 여러분들. 벌새 고은별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2021년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흰소의 해, 부와 명예가 따르는 해라고 하는데 다들 부와 명예 따르고 있으신가요? 저는 좀 아직 설이 안 지나서 그런지 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3,000포인트 돌파를 하고 3,200포인트도 넘어서고 막 이러면서 진짜 파죽지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좀 며칠간 조정받고 있긴 한데 사실 증권가에서는 올해 당분간은 계속 좋은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잖아요. 최근 개인분들 보면 돈이 정말 많구나, 몇천억을 좀 넘어서는 순매수를 했을 때 좀 놀랐는데, 조 단위가 되니까 1,000억 원, 2,000억 원은 많이 매수한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개인들이 지갑을 꽁꽁 숨겨 넣었던 그 종잣돈들을 하나둘씩 꺼내고 있는데, 그런 종잣돈들이 있으시다면 와니머니 구독료도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네. 그 개인과 그 기관이 지금 계속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리포트를 봤어요. 근데 그 기사인가? 네. 기관이 매도를 하는 게 주가가 하락한다는 생각에, 내 종목, 그 종목이 하락한다는 생각에 매도라는 게 아니고 선물과 현물 지수 그 차이 때문에 매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관이 매도하는 것도 엄청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또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그 공포 지수라고 하는 변동성 지수가 7개월 만에 사상 최고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심리가 또 여실히 또 반영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저도 수익일 때 가장 좋은 장이 리스크가 가장 큰 장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고점에 불나방처럼 막 이렇게 달려드시는 개미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불나방 중에 하나였지만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니머니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 투자 성향을 다들 아실 거예요. 항상 급등주를 노리는, 급등하고 있는 불타기를 하는 그런 매매를 좀 제가 즐겨 하는데,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좀 안정적인 투자를 좀 해야겠다. 드디어 나도 남들이 다 알만한 좀 종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그러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왜 했냐면요. 네. 사람들이 지금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찍는 게 식사를 하시고 커피를 드시러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미국 연준에서도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양적 완화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방 리스크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었다면, 이제는 상방에 대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좀 종종 언급이 나오고 있고, 양적 완화를 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의도를 좀 펼치면서 이게 또 주식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올랐던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는 좀 저점에 있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그리고 코로나19 수혜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않았던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로 이번 주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았던 텍트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점점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그러한 종목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있는 게 다양하게 있지만 건설주, 게임주, 항공주, 백화점주, 또 화장품주,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좀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걱정을 하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030 제 친구분들께서 제2의 시즌을 찾아서 그렇게 떠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 레버리지를 매수를 하셨대요, 국내에서는. 그거는 굉장히 잘하셨고,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매수를 많이, 그것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5위가 박셀바이오예요. 매수 최우선,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이. 그만큼 위험 자산을 대한, 고점에 대한 그런 욕구가 굉장히 높으신데, 그것보다는 이제 좀 다르게 좀 해야 된다. 우리 2030 세대 월급으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안전 자산을 향해서 위험하지만 안전하게 확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보고 있는 게요. 한국가스공사. 갑자기 한국가스공사가 웬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 한국가스공사가 뭐 유가가 약세를 받고 금리가 떨어지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좀 상승 동력이 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날씨가 추웠잖아요. 저희 집도 엄마가 어저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보일러값 많이 나오겠다. 기름값 많이 나오겠다. 너무 추우니까 동파될까봐 기름을 계속 보일러를 계속 돌리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게 그 수소가 요즘에 또 이슈를 받잖아요. 수소 사업과 관련해서도 한국가스공사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또 근시적인 걸로는 뭐 한파나 이런 게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멀리 본다면 수소와 관련된 경쟁력도 있어서 한국가스공사를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건 지금 제 계좌에 담겨있는 종목입니다. CJ ENM이에요. CJ ENM 요즘 멘터 종목들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리고 뭐 방송 종목들, OTT 종목들 많이들 보실 텐데, CJ ENM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갖고 있는 회사이잖아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에 좀 급등을 했어요. 근데 CJ ENM은 이렇다 할 막 급등까지는 안 나왔는데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한 주 한 주씩 지금 열심히 네, 담고 있는 종목이고, 예전과 좀 달라졌죠. 이렇게 남들이 아는 종목을 제가 매수를 하다니. 네. 그리고 또 보고 있는 종목이 워낙 많은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좀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뭐 수소 전기 섹터는 이제 앞으로 몇 년간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섹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다가 LS 일렉트릭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백화점주, 뭐 여행주, 항공주, 여행주 참 좋은 여행도 좀 날라갔고, 또 백화점주도 아직 뭐 저평가 받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그렇게 면세랑 백화점, 뭐 화장품을 뭐 다채롭게 좀 담고 있대요. 택트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점점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화장품주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좀 움직임이 그래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워낙 유명한 LG 생활건강에 대해서도 리포트를 통해서 매수 의견 또 주가를 뭐 상향 조정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실적이 또 괜찮을 거라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LG 생활건강이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 한 주 사기도 좀 무섭거든요. 네, 그러시다면 뭐 토니모리도 있고요. 종목이 또 조그마한 화장품들 종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한국 화장품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종목을 또 얘기해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게임주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게임주, 대장주들의 움직임이 좀 또 굉장히 좋거든요. 대장주라고 한다면은 컴투스 예전에 그 붕어빵 만드는 게임, 그거 아시나요? 그 폴더폰, 그 붕어빵 만드는 거, 네, 그거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컴투스, 그리고 게임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 네, NC소프트, 맞아. 넷마블. 넷마블 진짜 제가 넷마블로 알까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넷마블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큰 종목도 좋지만 저는 좀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 게 써메이지라고 그 게임주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주에 사실 1,000원 단위, 2,000원 단위 이렇게 좀 물가가 낮아요. 그래서 사실
주식 초보자 분들께서는 10,000원대 이상의 그런 것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서메이즈가 신작 게임을 김세정 씨 너무 이쁘잖아요. 그분을 모델로 해서도 신작 게임에 대한 또 호재도 말씀을 해주셨고 LG전자 TV를 갖고 계신 분들은 서메이즈에 있는 그 게임을 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좋은 실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TV로도 게임 많이들 하시니까 네,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트주만 이야기를 해서 언택트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최근 뭐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것들을 뭐 보자면 OTT 관련 종목들이겠죠. 네, OTT 관련 종목들도 정말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처럼 네. OTT로 정말 저희가 TV로 그냥 넷플릭스를 편하게 볼 줄 누가 알았습니까? 네. 정말 편하게 접근하는 것처럼 OTT 연관 사업을 하는 종목들, 드라마 종목들도 좀 꾸준히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증시가 계속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코스피 종목이 20거래일 동안 정말 3,000포인트 넘어서면서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결국에는 상장사 중에 상승한 종목, 상승률이 있는 종목을 확인해 보니까 절반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은 그대로 횡보를 하고 있거나 떨어지는 거예요. 지수만 좋은 거죠. 그래서 아 지수 좋은데 내 종목 왜 안 가? 내 종목 왜 떨어져? 하면서 괴리감을 느끼시는 분들 당연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어떠한 종목을 좀 선별하기 어려우시고 계속해서 손실을 입고 계시다면은 그 손실을 입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안전하게 사실 적금 5%, 7% 받는 거 줄 서서 2~3시간씩 기다리고 가입하시고 뭐 매진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주식으로 5%, 7%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조금 그러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차근차근 담아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제 주위에 2030 세대거든요, 다. 저에게 야 대박 날 수 있는 종목 뭐 있냐, 남들은 30% 오늘 뭐 갔다고 하는데 너 종목 좀 알려줘라 그러는데 저도 모릅니다. 네, 알면 제가 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을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올해 흰소의 해에 걸맞게 꼭 성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부, 명예, 건강 다 챙기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안녕.